마법사를 불러볼까요? 아, 좋아요. 마법사 근세 나와주세요. 뾰로롱. 뾰로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파란색을 좀 기피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붉은색을 좋아하긴 하는데 예. 오늘은 그냥 좀 신선하게 한번 매번 이렇게 비슷한 컬러만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균쌤 정도의 실력이면은 뭐 그런 미신 같은 거 무시. 네, 무시하고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우리 주림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손절. 그렇죠? 네. 또 있어요. 수익 실현. 더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 실현도 잘 못하고 손절도 못해요. 정말 좋은 종목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수익도 못 챙기고 또 위험한 종목인데도 손절 못하고 계속 들고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도. 네,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강의를 했었었는데 오늘 좀 더 깊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이런 말도 그렇죠. 있던데 그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852 김진균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은 타이밍이에요. 그죠? 매수도 그렇지만 매도, 특히나 매도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이 차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절한 타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 수익이었는데 손실 보고 팔면 손실이 되는 거고 손실 확정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처음에 샀는데 물렸어요. 근데 기다렸더니 올라서 팔면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매도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매도 스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모르고 계신다라면은 일단 주식하시면 안 돼요.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첫걸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에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수많은 정보가 녹아져 있다.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밀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기술적인 이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판 거니까요. 반대로 어떤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누가 거기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참고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정말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지지와 저항 개념이에요. 지지,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받는 거. 그리고 저항은 반대로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근데 딱 그 가격대가 아니라 그 부근에서 10,000원이 저항대다라고 하면은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1,100원, 12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격대 부근에서 계속 밀린다라면은 여기가 저항대 부근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지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항선을 돌파하면 저항선을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 그리고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지지선, 저항선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고 갑시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데 말씀드렸죠? 지지선과 저항선은 항상 상황에 따라 깨질 수 있다. 특히나 요즘처럼 지수가 폭락하는, 최근에 폭락했었잖아요.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지지선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비이성 투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지선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지지선을 이탈을 했을 때 지지선이 만약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장중에는 한 9,800원까지 쫙 빠졌어요. 네, 근데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한 9,950원, 거의 10,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이런 식으로. 그럼 지지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종가가 장 마감하는 가격이 지지선에서 가깝잖아요. 네,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가가 확 빠졌는데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종목이라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사기 때문에 지지선 부분까지 올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지선을 깨더라도 많이 안 깨지는 게 좋다. 보시면은 여기가 저항선, 한 번 저항을 받았으니까 또 저항을 받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만 숙지를 하고 계셔도 여기서 매도를 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지금 한번 지지 받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또 지지받고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지지선이 깨졌단 말이에요.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 났을 때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또 투매가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는데 또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물렸더라도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저항선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단은 조금 줄여주는 게 확률적으로 좀 괜찮겠죠. 네. 다음은 이제 지지선과 저항을 활용을 해서 한번 수익을 내보자.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최고점이 얼마일지 모르죠.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분할 매도로. 저항선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정말 저항선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저항선
잘 잡아서 맥점을 잘 잡아가지고 1차 저항 때에서 한번 팔고 2차 저항 때도 한번 팔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안전하다. 예.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 주린이 분들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매수를 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경험을 하는 건데 주린이 분들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사기만 해요. 올랐을 때에 어디쯤 되면 팔아야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 분들과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매수만 하는 분들은 정말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수할 적에는 어디가 저항대구나는 우리가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강의했습니다만 스탑로스 활용법 네. 기억하시죠? 그거를 꼭 사용해서 미리 세팅을 해놔라. 그러면 여러분께서 뭐 직장인분들 업무를 하시다가도 주가가 급등이 났을 때 알아서 그 가격에서 매도가 되니까. 네. 선생님, 네. 분할 매도를 할 때요. 그러면 뭐 25%, 뭐 아니면 30% 일반적으로 주린이들이 하기에 편한 비율이 있을까요? 50%, 50%를 해야 될지 분할 매도를 어느 정도로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인데 정답은 사실 없죠. 네, 정답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와 이제 중기 매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은 1차 저항 때 되면 저는 반 팔아요. 올라가면 또 반 팔고 물량이 적어질 수 있잖아요. 상관이 없는 게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 또 사면 되니까 계속 들고 있다가 수익이 났다가 빠져버리면 얼마나 허탈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성향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사례 보죠. 실제로 추천드렸던 자리고 여기 샀어요. 샀는데 S 보이시죠? 왜 여기서 팔았냐면은 과거에 저항을 받고 또 저항선이다 보니까 지지선이 되고 주가 이탈했으니까 저항선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판 거예요. 팔았더니 주가가 급락을 하네. 그쵸? 그래서 저항 개념을 알았으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었던 타임이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보니까 이미 밀릴 흔적이 있죠. 파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초보자분들은 급등 나오면은 야 이거 상한가 각인데? 상한가 가겠는데? 계속 홀딩을 하는 거야.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죠. 사실 100% 알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선 돌파할 수 있고 지지선 깨질 수 있고 네. 근데 돌파했다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에 주가가 근접하게 되면은 팔아주는 게 예의입니다. 전고점에서 팔았는데 전고점 돌파했더라도 그걸 억울해하면 안 되겠군요. 당연하죠. 심리적으로. 아까울 수 있죠. 사람이 솔직히 뭐 팔았는데 더 가면 아깝죠. 그러나 안전하게 가려면. 그렇죠.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한 그렇죠. 단기 매매. 네네네. 예.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단기 매매 입장에서는 전고점에서 일단은 팔아주는 게 국룰이다. 네. 네. 단기랑 중장기의 구분이 뭐예요? 그것도 한 달인가요? 그냥 정황이 나름이에요. 단기 매매를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전후 매매로 보는 분도 계시고 뭐 하루 이틀 전후로 보는 분도 계시고 정확한 어떤 정의는 없어요. 네. 이번에는 지지저항을 활용한 손절 매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지지선이 깰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테지만은 지지선이 깨져서 손절했는데 너무나 얄밉게 다시 확 올라가. 그죠?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확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니 자주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페이크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반드시 수익 실현할 적에도 분할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손절도 분할로 해라. 그래서 처음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 제가 생각했던 지지선이 깨지면은 반은 팔아요.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더 빠지면 또 다음 지지선에서 반 팔겠죠. 다 반 팔던지 다 팔던지. 그래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무튼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손절 타이밍을 많이 놓칠 수 있어요. 사람이 잠깐 방심하고 있을 때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비이성 투매에서 던지지 말고 대부분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선이 깨지면 지지선 저항선 된다고. 그래서 반등 나왔을 때 저항선 부근에서 매도하도록 노력을 해라. 마찬가지입니다. 매수를 함과 동시에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게 기본이에요. 처음부터 손절가와 내 목표가를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맞다. 애초에 그런 계획을 안 세우셨던 분들은 투매가 나와도 하면서 손실이 막 커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처럼. 오케이? 사례입니다. LG노텍 최근에 전방인 줘서 많이 올라갔어요. 지수가 투매가 나오면서 지수엔 장사가 없으니까 빠져버렸는데 짧게 샀어요. 짧게 샀는데 제가 생각했던 지지선은 여기 이미 지지를 받았던 한번 지지를 받은 흔적이 있던 가격대를 지지선으로 생각했었는데 지수 투매와 함께 깨져버리는 거예요. 손절을 했어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 주는 게 좋다. 타이트하게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되게 좋은 케이스인데 여기서 샀어요. 살짝 수익 나다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보시면은 한번 배당락일 때 주가가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작년 말경에 빠졌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왔을 때 여기서 팔았어요. 본전 부근에서. 왜? 자, 제가 애초에 매수했던 가격대도 나름대로 전고점 부근에서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매수했었던 가격대란 말이에요. 즉 저항대였던 거죠. 여기도 맥점이었었는데 주가가 반등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저항선이잖아요. 그죠? 이미 밀린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정리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이 물렸어요. 물렸다가 올라오면 이제 가는구나. 안 팔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물리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물렸다가 올라오면 일단은 정리해라. 이것도 국룰이에요. 국룰 참 많죠. 얘도 손절했던 종목이에요. 얘도 고점에서 살짝 눌림목에서 잡아봤는데 갑자기 투매가 나오죠.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만약에 정리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네, 물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 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지지선, 저항선을 이용한 이제 매도법인데 바로 나오네요. 네. 이동평균선. 이것도 물어보려고 하셨던 거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렇지. 예상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저도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때까지 우리가 그냥 차트상에 보여지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을 해서 매도했었다라면 이번엔 이평선을 활용을 해보자. 이동평균선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강의를 한 바가 있어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방송 청취해 보시고 역배열 또는 주가가 딱 봐도 그냥 하락 추세일 때 막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 이평선이 정말로 강력한 저항선으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에 이평선이 횡보를 하고 있거나 혹은 우상향일 때는 어때요? 돌파를 했을 경우에 지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이평선이 우하향일 때는 저항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일선부터 시작해서 50, 121선까지 다양한데 이런 이평선들을 활용을 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연두색 보이실 거예요. 연두색 21선 딱 밀리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평선이 우하향일 때 저항이 거세진다고. 정확하게 20선 찍고 빠져요. 자, 그런데 반등 나오죠? 또 밀려요. 그쵸?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여기 갈색 61선이에요. 정확하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평선에서 밀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가격 이동평균선은 그래서 많이 보기 때문에 다들 여기를 매도 타점으로 잡는 겁니다. 자, 하나만 있어도 저항을 받는데 두 개, 세 개가 만약에 겹쳐 있다면 저항력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21선과 61선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빠졌고 또 반등 나는데 역시나 윗꼬리가 달려주죠. 이평선만 봐도 매도 타점 잡을 수 있다. 단기 매매 입장에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정선 제가 아까 넘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돌파했다가 또 밀리고 이번엔 또 60선에서 밀리고 공통점이 있다면 이평선이 어떻게 아래로 흐르고 있다는 거. 주가가 설사 뚫는다 하더라도 되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 설사 돌파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셔라. 네, 물론 나중에는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적에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이평선 흐를 때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 네.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는 이평선 종류는 뭐예요? 5, 10, 20, 60, 120, 저는 240 정도까지만. 최애는 없으세요? 최애? 그러니까 그거는 단기 매매를 하느냐 혹은 이제 약간 수익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120선을 좀 많이 참고하고요. 단기 매매할 적에는 50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50, 20. 그 정도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네. 사실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리는 타이밍이 바로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입니다. 뉴스만 좋은 거 나왔다 하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죠. 네, 그래서 물리곤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파셔야 될 타이밍이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물론 뉴스가 뜨고서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은 10에서 20% 전후. 네. 이거는 정말로 단타 고수분들, 매매에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뉴스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준인이 분들은 절대 하지 마셔라. 근데 주포, 큰 손들, 큰 손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합니다. 미리 매집을 해놓고 뉴스를 띄우면서 팔아요.
누구한테? 여러분들한테. 그죠? 총알바지가 되면 안 되겠죠? 지난 12월 28일 날 호재 뉴스가 나왔어요.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그 전에 B에서 매수를 했어요. 뉴스가 나와서 제가 다 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량 매도해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쭉 빠져버리는 거죠. 네. 매도 안 했으면은 10% 이상의 수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뉴스에는 이걸 파는 게 좋다. 이것 어디까지나 단기 매매 입장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분들, 장기 투자자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경험상 봤을 적에 3% 이상 수익이 나다가 빠져버리면은 추가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은 수익 나다가 빠지면은 마이너스 나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3% 이상 수익이 나고 있을 때에 주가가 빠지면은 저는 일단은 본전에서 매도를 해버려요. 얘가 다시 갈 것 같으면 그때 좀 더 비싸게라도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일단은 관리를 하고 보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내가 생각했던 1차 목표가를 찍었어요. 수익 실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스탑로스를 활용하셔서 최소 본전 매도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네. 수익 매도 후에 절대 손절하지 마라. 즉 본전 매도가 마지노다. 그리고 팔기를 아까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종목 많아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련을 버리셔야 돼.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 것. 네. 연말에 엔터주 반등을 예상해서 많이 샀어요. 많이 샀고 반등이 나왔죠. 수익이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초부터 지수가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1, 2%는 올라갔으면 목표가였었는데 안 찍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대응은 본전 매도였어요. 정말 아까웠어요. 수익이 되게 컸기 때문에. 하지만 본전 매도 잘랐어요. 안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커지면서 다들 힘들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3% 이상 수익이 나다가 빠지면 일단은 본전 매도 잘라라. 그래서 그걸 지켰더니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에이티넘인데요. 저희가 뉴스에서 판 다음에 다시 매수를 했어요. 저점에서. 반등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올라갔거든요. 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매도를 했어요. 하고 나서 지수 투매가 나오면서 빠졌단 말이죠. 근데 저희 매수가를 건드려서 나머지 물량은 딱 본전 매도 깔끔하게 했더니 역시나 추가 급락. 그러니까 수익 실현 다음에 밀려서 내 매수가를 건드리면 일단은 본전 매도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 계좌에도 좋다. 좀 도움이 돼요? 저는 네. 정말로 많이 좀 배우고 있는데 지금 진짜로 난 네. 다음 주에도 돈 벌 것 같아. 이렇게 아는데 예. 지금 이미 너무 손실 난 애들이랑 헤어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 이별이 종목의 사랑에 빠지지 말라. 네, 지금 과감하게. 이번 다음 주에 이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기술적 분석을 통한 이 매수 매도 요령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852 김진균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와일드카드 만나볼 차례죠. 네. 어떤 종목일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니켈 관련주인데 이 니켈이라는 것은 스테인리스의 주 원료가 돼요. 요즘에 전기차가 한참 붐이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성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도 많이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NCM 배터리라고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니켈, 코발트, 망간. 그래서 거기에서도 니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니켈 수요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죠? 네. 원재료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테인리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그렇죠.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기업들이 보통 그 판매 단가를 올릴 적에 조금만 올리지 않거든요. 원재료가 이만큼 오르게 되면 단가 더 많이 올려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니켈이 들어가는 쪽이 많아요. 전방 산업 보시게 되면 요즘에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조금 정체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전기차라든지 그런 쪽의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전방 산업 자체가 너무나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니켈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네, 쭉쭉 가고 있어요. 지금 전망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과하게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도 아니고요. 꾸준하게 계단식으로 잔파동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흐름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니켈 관련주를 한번 뽑아봤고요. 자, 이건 이제 해당 종목의 차트예요. 참고로 중소형주입니다. 대형주는 아니에요. 최근에 여러분들 금리 인상 이슈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막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빠지면서 이 경기 민감주들이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아까 제가 전망사업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 세 섹터가 다 경기 민감 섹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량주를 사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적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이 종목을 골라봤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저항선 보이시죠? 한번 주가가 돌파를 했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돌파를 했다가 빠졌는데 중요한 거 이게 최근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예전에는 올라가면 바로 빠져요. 오래 버티지를 못하죠. 그냥 올라가면은 누가 막 팔아. 그래서 바로 빠지고 바로 빠지고 바로 빠지고 하다가 처음으로 여기서 지금 일주일 넘게 안 빠지고 있어요. 일주일 넘게. 처음입니다.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아싸리 급등을 해서 지지를 받는 경우는 있었지만은 이 가격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안 밀렸던 적은 딱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조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드림 기법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네, 계속 두드리고 빠지고 두드리고 빠지고 그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바로 급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두드리고 빠지고 두드리고 빠지고 또 두드리고 빠졌다가 이런 과정 반복하면서 서서히 또 두드리려고 올라왔죠? 그죠? 네, 그럼 이제 과거에는 또 여기까지 최근에 두드렸단 말이에요. 운 좋으면은 이 상단까지도 한번 슈팅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네. 어떤 종목인지 모르시겠죠? 시총이 얼마 정도 되는? 1,000억 근처예요. 이게 중소형주입니다. 아주 작은. 네, 작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모르실 수 있어요. 네. 몇 글자예요? 네 글자예요. 네 네 글자? 네. 여러분들 종목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852 김진균도 친구 추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궁금한데? 빨리 끝내고 검색해보자. 네, 너무 궁금하다. 중소형주지만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최대 실적을 경신주기고 지금 전망 산업도 좋고 그래서 괜찮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가 잘 안 나와요. 커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업황이 너무 좋고 실적 개선세가 돋보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네, 그것도 되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의미 있네요. 점이다. 네, 의미 있죠. 좋습니다. 원래 리포트가 전혀 안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참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저희 나름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많이 채웠어요, 주식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끝날 때쯤에, 우리 프로 끝날 때쯤에 되게 부자 될 것 같아. 네, 진짜. 아, 진짜로? 조만간. 아니, 확실히 뭔가 나랑 다른 것 같아. 저요? 진짜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도 많은데 완전 쏙쏙 빨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집중 엄청나게 잘하고 그렇죠? 있어요. 팁을 아주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오늘따라 많이 얼굴도 배우고 되게 있어요. 반짝반짝거리네요. 오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저희도 준비하고 또 선생님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